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수개월 동안 교제를 한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이 친한 사제관계라며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는 소식 그제 전해드렸는데요. 학생의 가족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렸지만 교육청이 이를 묵살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에 이어 경찰마저 처벌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가족들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동성교제를 시작한 건 지난해 9월부터. 딸이 여교사와 동성교제 중이란 사실에 수개월째 밤잠을 설쳐온 학생 어머니는 그저 친한 스승과 제자 관계로만 봤다는 대전시 교육청 해명을 TJB 보도를 통해 접한 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부터 사제지간을 뛰어넘는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지만 교육당국이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왜 여자애를 사귀고 있냐. 그것도 학교 선생님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육청에서는 그냥 친하겠죠라고만 했어요. 이후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 제출 요구도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제대로 공유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교육청에 말할 게 아니구나. 이건 어떤 해결도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경찰에 털어놔도 돌아온 건 동성제자와 교제 중인 교사를 사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형사적으로는 죄에 해당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지만 교사 징계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대전시 교육청은 TJB 보도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자 뒤늦게 합동조사반을 꾸려 당시 민원을 접수했던 동부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교사가 지난 2022년에도 또 다른 여중생 2명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교사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동성교제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JB도 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 안산 첨단 국방융합지구와 원천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기회발전 특구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59만 1,000제곱미터 규모인 안산 첨단 국방융합지구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국방 관련 기관과 출연연을 기반으로 국방산업에 특화된 기회발전지구로 조성되고 40만 제곱미터 규모인 원천 첨단 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는 바이오 기업과 인프라를 구축해 신약 개발에 특화된 특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에 기업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전시는 기회발전 특구 내 입주 기업들을 위해 재산세,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특구 조성에 힘쓸 방침입니다. 충남대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를 상대로 벌인 현장 조사가 법적 권한을 남용한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현장 조사가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8일 의사 총궐기대회 당시 의사협회가 개헌이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대전시 의사협회 두 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무더위 속에 대전의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뜨거운 아스팔트에 몸을 내던지는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지원과 관심 없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다 일가족이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비극을 막을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에 40도 넘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부모들이 온몸을 내려놓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땅에 내던지는 오체투지 행진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 속에 대전 지역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돌봄의 주체가 부모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게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부모들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청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사망 사건을 포함해 최근 3년간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정 사망 사건은
알려진 것만 23건. 이들은 발달장애인 전 생애에 걸친 돌봄 부담이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행정 전수조사와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우체투지 행진은 대전시청 한 바퀴 2km 구간을 돌며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국립재활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10명 중 9명 가까이가 56살까지 부모의 지원과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을 고려하면 부모는 통상 80대까지 장애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공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입니다. 저는 자립을 목적으로 매주 일요일에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 가족들은 지역사회에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비슷한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주 세종에서 우체투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명지의료재단이 토지 매매 대금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지 못해 무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납부 기한을 오는 11월까지 유예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의료 사태로 모든 병원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은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 거점 병원 건립을 위해 355억 8,500만 원을 7차례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3회차 등 196억 원을 납부했지만 지난달 11일까지 납부해야 할 4회차 중도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전시 축구협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수년간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 축구협회 전 직원 A씨 등 3명은 협회장이 출장에 대한 야간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다니는 야간 대학의 수강 신청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았다며 대전시 체육회에 민원을 냈습니다. 협회장 B씨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추가 수당 지급을 약속한 뒤에도 퇴사한 직원들이 공개적인 비난을 일삼고 있다며 전 직원 A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전시 체육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선 비밀 유지가 원칙이라며 관련 자료 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팜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의 농업 국가입니다. 특히 월드홀티센터는 네덜란드 원예 산업의 지식 메카로 충남도가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의 롤모델인데요. 네덜란드에서 만난 충남 스마트팜의 미래, 현지에서 장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9년 설립된 네덜란드 온실 환경 제어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작물별로 생육에 필요한 조건에 맞게 온실 내부 환경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전기에 의존하지 않고 여름에는 지하수로 냉기를 얻어 냉방하고 겨울에는 반대로 온열 저장고의 물을 난방에 활용합니다. Because in our heart, so in the technique, with the technique that we can supply, we can help the growers to increase their yield using less natural resources like energy and water. 시설 원예 전문 지식혁신센터 월드홀티센터에는 해마다 50여 개국 2만 5천여 명이 찾아와 연구하고 훈련, 교육받는 곳으로 네덜란드 원예 산업의 지식 메카입니다. 충남도는 2026년까지 충남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를 조성해 청년농 3천여 명 이상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월드 홀티센터가 좋은 벤치마킹 사례로 판단했습니다. We have 130 business partners from the startups till the big corporates, so it's a very good mix. And we have 40 research compartments. And the aim of our center is to create the co-creation between students, researchers, and business partners.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충남도 유럽 순방단은 스마트팜 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 충남형 스마트 농업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세밀한 기술력으로 관엽식물의 생산, 마케팅,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에서는 대규모 완전 자동화 재배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이곳에선 유럽 수출 시장에 최적화하기 위해 화초 크기를 줄이고 모든 화분의 크기를 표준화했습니다.
이어서 방문한 회사에서는 서산 간척지 담수호의 수질 관리 방안을 나눌 기업도 방문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스마트팜, 농업의 혁명을 일으켜서 돈 버는 그런 농업, 그리고 청년들이 유입되는 그런 농촌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러한 네덜란드의 선진 사례들을 충남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에 접목시켜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TJB 장석연입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서천군 공무원이 김기웅 서천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최근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에 공무원 A씨가 외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김 군수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오늘 간부들이 배석한 회의에서 명품 가방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A씨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낭월동 도시재생센터의 활동비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전수조사를 통한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대전 동구는 이에 대해 비상근직인 센터장과 마을 활동가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가 되는 업무일지표 작성 가이드라인이 미비했던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수급에 대해 단호하게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또 하나의 전력인 치어리더 팀장인 김현정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로 치어리더 17년 차. 프로야구뿐만이 아니라 농구, 배구, 축구 모든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이제 맹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왔는데 이렇게 오래 또 큰 족적을 남기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제가 조금 어릴 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사랑하면서 할 줄 몰랐어요. 스포츠를 좋아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계절이 빨리 가거든요. 여름에는 야구랑 축구하고 겨울에는 농구랑 배구하면 1년이 그냥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17년 차, 18년 차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힘의 원동력은 아무래도 팬분들,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응원을 하는 분들이 저에게 오히려 힘을 주신다고 해야 되나? 저희는 이제 선수들을 향해 응원을 하고 힘을 드리고 있지만 또 그 힘이 저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사실 아직도 일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현장에서 아직은 떠나기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이글스에서만 10년째인데 한번 옮기시긴 했지만 거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셨어요. 어떤 점이 하나가 매력 있어서 계속 이곳에서 활약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팬분들이 일단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하나이글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심 속에 항상 선수들이나 팀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항상 그 응원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열정에 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이글스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응원을 주도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자주 이기고 가을 야구도 가고 우승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하나이글스는 그에 비해서는 좀 많이 지고 그래서 좀 속상하고 그래서 좀 지칠만도 한데 어떠세요? 막 너무 잘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너무 또 막 이기는 것보다 약간 우여곡절이 조금 있어줘야 또 응원할 때 또 막 뭔가 박진감 있고 좀 더 스릴 있고 이렇지 않나. 네, 더 열심히 응원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현진 선수라든가 안치홍 선수 등 이제 굵직한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돼가지고 홈 경기는 거의 매진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좀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금 11번째 시즌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2018년도 때인가 그때 저희가 플레이오프를 갔었을 때 그때 이후로 지금 올해 이렇게 경기장이 가득 찬 모습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봐서 깜짝깜짝 놀래요. 응원할 때도 너무 좋고 이렇게 뭔가 좀 더 현장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올해 육성 응원은 정말 제가 처음 듣는 목소리예요. 정말 이렇게 클 수 있고 우리 하나이글스 팬분들 목소리 이렇게 크구나를 또 한번 실감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시즌 초에 1위를 질주하다가 다시 또 이제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이글스 팬들은 여전히 열정적인 응원으로 한결같이 하기 때문에 보살이라는 또 별명도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 팬분들은 제가 이제 다른 지역도 응원을 많이 해봤지만 이제 좀 경기차가 좀 크게 지고 있으면 후반에는 이제 좀 다들 퇴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나 팬분들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저희가 크게 지고 있더라도 안타 하나 나오면 정말 열광해 주시고 너무 응원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원정 갔을 때도 우리가 홈인가 이럴 때도 있고 여기 원정인데 우리 팬분들이 너무 응원 잘하니까 저희 홈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저희가 지고 있을 때도 저희 팬분들이 응원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지고 있다는 느낌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교수 열심히 응원을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제2회 디데이 포럼이 대한민국 콘텐츠 제작의 중심, 대전을 주목하라를 주제로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은학 원장이 대전의 영상과 웹툰, e스포츠 산업 등을 소개하며 콘텐츠 클러스터로서 대전의 특징과 비전을 소개했고 우송정보대 장인식 교수가 대전 영시축제 콘텐츠를 주제로 재미나는 관광도시로서 대전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